안녕하세요. 아티클모아 태산의 아모테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없이 엄마 밑에서 자란 한 남성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남성의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건 7살이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아버지가 멀리 떠나서 몇십 년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가 쿠바 출신이라는 정보만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부재가 이 남성의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오늘 아티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사진에 나오는 니콜라스 케이시라는 남성이고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기자로 활동했고 현재는 뉴욕타임즈의 스페인 마드리드의 보도국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니콜라스 케이시의 어린 시절 사진이고요. 부모님의 이 당시 사진도 보면 이 사진은 아버지의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어머니의 사진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니콜라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만나서 니콜라스가 태어나게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스의 엄마와 아빠 모두 배를 타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전에 결혼한 적도 있었고 다른 직업들도 가지고 푸에르토리코에서 바를 운영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를 만날 당시에는 화물선 작업자로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콜라스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게 된 건 디에고 가르시아라는 인도양 한가운데 있는 섬이라고 하는데요. 이 섬에서 니콜라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단 하룻밤 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룻밤을 지내게 된 이유는 디에고 가르시아라는 섬에서 태풍이 불어서 한 곳에 같이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디에고 가르시아라는 섬이 위치한 곳을 지도에서 찾아보니 정말 인도양 한가운데 섬이 있고요. 이 섬을 좀 더 확대해서 위성사진으로 보니 이렇게 섬이 있고 이 테두리를 따라서 땅이 있고 나머지는 다 바다인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섬에는 미국의 미군 기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섬의 다른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도 여기가 공항이고 이렇게 섬이 이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니콜라스의 아버지 어머니는 사실 결혼한 것도 아니고 하룻밤을 같이 지낸 것 때문에 니콜라스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 니콜라스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인 니콜라스를 그대로 따왔다고 하고요. 이 아버지의 미들네임인 윈벌리라는 이름도 그대로 엄마가 아들 이름에 포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니콜라스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가끔씩 방문하는 아버지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어린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특히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아티클에서도 아버지가 손잡아주고 아버지가 목마 태워주고 이런 거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특히나 엄마는 백인인데 아버지도 자신과 같은 검은 피부라는 데에서 오는 유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스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고 하는데요. 사는 곳은 이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은 모바일 홈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니콜라스가 어릴 적에 엄마랑 찍은 사진이고요. 이 어머니의 최근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어머니랑 살면서 배를 타고 나간 아버지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면 가끔씩 보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아버지와 가끔 만나는 만남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니콜라스와 아버지의 마지막 만남은 니콜라스가 7살 때였다고 하는데요.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아빠가 자신과 엄마한테 자기가 실수로 누군가를 총으로 쐈고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된다. 그런데 별일 아니니 한 30일 후면 나올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버지의 소식이 뚝 끊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소식이 뚝 끊기게 되면서 이 니콜라스와 엄마는 아버지가 수감 생활을 끝내고 바로 배를 타고 해외로 나갔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수감 생활이 길어지겠거니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의 소식을 몇 년이나 기다렸지만 아버지의 소식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사라지기 직전에 니콜라스가 다니는 학교의 사진을 아버지가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니콜라스가 다니던 학교에는 흑인이 거의 없고 주로 백인들이 다니는 학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니콜라스가 이렇게 백인만 있는 학교에 다니다 보면 자신이 흑인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아버지와 소식이 끊긴 이후에 니콜라스를 흑인 학교로 옮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흑인 학교로 옮겼는데 니콜라스의 삶은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 흑인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의 가정 형편이 좋지 못했고 또한 대부분 흑인들만 다니다 보니 오히려 니콜라스 같은 경우는 더 놀림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엄마가 백인이어서
이 엄마에 대한 놀림도 있었다고 하고, 또 니콜라스 같은 경우는 엄마 밑에서 자라다 보니 흑인 발음이 아니라 약간 백인 발음을 하는데 왜 너는 백인 발음을 해? 이렇게 놀렸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니콜라스는 이전 학교에서는 축구를 좋아했는데 이 학교에 오니 축구장은 없고 농구장밖에 없었고, 니콜라스는 농구를 몇 번 시도해봤는데 자신이 소질이 없다는 걸 깨닫고 다시는 운동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피난처로 책에 몰입을 했다고 하고요. 이런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니콜라스는 엄마는 백인이지만 아빠는 흑인인데 아빠가 내 옆에 있어서 학교에 나를 찾으러 오면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텐데 아빠가 없다는 것, 그러한 갈증을 더욱더 느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한 학생이 니콜라스를 괴롭혔고 엄마가 그 학생을 찾아가서 협박하면서 한 번만 내 아들을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로 괴롭힘은 없었지만 완전 외톨이가 되었고, 이러한 외톨이 생활 속에서 공부는 잘하고 학교에서는 이러한 외톨이 생활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월반 등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외톨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또 다른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오히려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 이 학교보다는 사립학교에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너 같은 경우는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사립학교는 현재 이 학교 오기 전에 다니던 학교보다 더 백인들 중심이고 더 부자들이 다니는 학교였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 니콜라스는 이 흑인 학교에서 다니던 삶도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내가 어딜 가든 더 이상 힘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개의치 않고 이 학교로 다시 옮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 니콜라스가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생활하던 니콜라스가 아버지의 풀네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의 풀네임은 니콜라스 윈벌리 오르테가였다고 합니다. 윈벌리라는 미들네임도 좀 특이하긴 하지만 아빠의 성이 오르테가라는 건 더 특이한데요. 아버지가 라틴계 출신이다, 남미 출신일 확률이 높은데요. 엄마 같은 경우도 니콜라스한테 아버지가 라틴계 출신이고 너도 라틴계일 거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고, 또 엄마가 예전에 푸에르토리코에서 발을 했었는데 이 마이손,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미호라는 스페인어로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엄마가 니콜라스에게 말하길 예전에 아빠가 자기가 쿠바 출신이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다고 아들에게 얘기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가 남미 출신일 가능성이 높고 은연중에 자신도 라틴계라고 생각하고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학교에서 제2외국어를 고를 때도 조금도 망설임 없이 스페인어를 골랐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어쩌다 보니 친구한테 소개받은 칠레 출신의 시인인 파블로 네루다의 시를 읽으면서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합창대회가 있어서 쿠바에 갈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일반인이 쿠바 여행을 하는 건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인지 한 선생님이 니콜라스를 불렀고 너 혹시 테너니? 이렇게 물어보고 난 노래 못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너 쿠바 출신이라는 거 아는데 이런 기회 없으면 쿠바에 방문하는 거 쉽지 않다 이러면서 너가 스페인어 통역사 역할을 하면 되겠다 라고 제안을 하고, 통역사로 가게 되면 비용도 없으니까 이 합창대회에 같이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출신인 쿠바에 방문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 합창 공연이 이루어지는 공연장에서 이 니콜라스가 스페인어로 소개를 하니 이 공연장에 있는 사람들이 영어가 아닌 스페인어가 나오니 엄청나게 환호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렇게 쿠바에 가서 길거리에 사람들을 보니 아버지와 같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자신과 같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걸 보면서 쉽게 말해서 아, 여기가 나의 고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이 쿠바 하바나의 거리의 사진인데요. 니콜라스가 왜 그러한 친근함을 느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니콜라스의 아버지가 선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아버지의 경력이 그에게도 영향을 미쳤는지 대학교 시절에 들었던 한 강의에서 인류학자가 폴리네시안들이 바다에서 나침반도 없이 별만 보고 방향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폴리네시안들이 탔던 호클레아라는 요트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고, 이러한 관심이 결정적으로 니콜라스가 인류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나오는 요트가 과거에 폴리네시안들이 탔던 호클레라는 요트에 현대적으로 만들어진 요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니콜라스는 이후에 졸업해서는 저널리스트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취직을 했고, 이 직업을 가지면서도 어떻게든 기회가 생기면 남미에 있는 지역에 특파원으로 가는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한 끝에 멕시코시티 특파원으로 파견을 나갔다고 하고요. 이렇게 멕시코시티에 파견을 나가니 집에 온 것만 같은 편안함을 느끼고, 또 책상 위에는 캐리비안 바다가 펼쳐져 있고 가운데에는 쿠바가 놓여있는 이러한 지도도 붙여놓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어느 날 이 니콜라스가 콜롬비아 정글에 있는 게릴라군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정글에서 한 게릴라군을 인터뷰하면서 한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우연히 자기 아빠도 쿠바 출신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에 이 인터뷰하던 게릴라군도 눈이 번쩍 뜨였다고 하고요. 이어지는 내용에선 이렇게 리포터의 아버지가 쿠바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깊은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7살 이후에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아버지가 쿠바 출신이라는 것만 알고 자신도 그래서 라틴계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왔는데요. 이러한 니콜라스가 아버지를 찾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마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정체성에 목말라하는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가 많이 미안해하거나 안타까워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머니가 매번 이 아들에게 큰 의미는 아니더라도 정체성을 찾는 차원에서 DNA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고 여러 번 권했다고 하는데요. 마침내 33살 생일에 콜롬비아에 머물고 있는 이 니콜라스에게 어머니가 DNA 테스트할 수 있는 키트를 보냈다고 하고, 이 니콜라스는 큰 기대 없이 DNA를 채취해서 우편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DNA 테스트 결과가 나왔는데 자신의 조상이 어느 출신이고 이런 정보들이 쭉 있고, 그 밑에는 아마도 너의 친척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름은 킨라라는 여성이었다고 하고요. 흑인이었고요.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니콜라스가 큰 기대 없이 이 킨라라는 여성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연락을 통해서 알고 보니 니콜라스의 아버지가 이 킨라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킨라의 삼촌이 니콜라스였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한 아버지가 생존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자신과 배가 다른 형제인 크리스와 통화를 하게 됐고, 이 크리스가 바로 옆에 있는 아버지를 바꿔주어서 아버지와 거의 30여 년 만에 통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7살 이후에 아버지와 처음으로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정보도 없고 여러 가지 아버지에 대한 이전의 정보들을 확인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니콜라스가 아버지의 이름인 니콜라스 윈벌리 오르테가라는 이름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니콜라스라는 이름이 맞냐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나는 닉이라고 불렸고 니콜라스라고 썼지만 본명은 노버트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윈벌리는 미들네임 맞냐 하니까 미들네임 맞아, 우리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야 얘기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콜라스가 아버지의 성인 오르테가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아버지의 대답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인즉슨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아버지의 대답인즉슨 그거 젊을 때 좀 오르테가 하니까 좀 쿨해 보여서 내가 그냥 붙인 이름이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라틴 출신이어서 오르테가라는 성을 가진 게 아닌 거였죠. 이 오르테가라는 성 하나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이 라틴계라고 믿어왔던 니콜라스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내용에서 아버지의 출신 얘기를 들어보니 아버지는 1940년생이고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쭉 살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흑인의 삶이 좀 어려워지면서 서부로 많은 흑인들이 이동을 할 때 이동을 해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아버지는 4명의 여성을 만나서 총 6명의 자녀를 두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야기해주는 건 니콜라스가 7살 시절에 실제 감옥에 들어갔다 왔고, 그 다음에 여러 곳으로 항해를 떠났고, 니콜라스와 엄마를 찾으려고 했지만 사는 곳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서 찾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가 이제 항해를 하면서 찍은 아버지의 사진이고, 이 사진은 니콜라스와 아버지가 이번에 재회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는 이 니콜라스가 오르테가라는 이름 때문에 자신이 스페인어도 배우고 그 다음에 쿠바에도 가고 또 남미의 특파원으로도 가고 또 대학 시절에는 항해 관련한 인류학 전공을 하고, 그리고 학창 시절에는 살사춤을 추면서 여자친구한테 나는 라틴계라서 살사춤을 춰 이렇게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자신의 라틴계 정체성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지금 상황에서 이 아티클의 저자인 니콜라스는 이렇게 내가 라틴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지금의 나라는 존재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직접 겪어보지 못해서 어떤 느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연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생이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초반에는 좀 혼란스럽더라도 그 자체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의 마무리에서는 이렇게 아버지랑 7살 이후에 떨어져서 생활하게 되었는데도 뭐 유전자의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아버지랑 유사한 점을 발견하고 놀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버지랑 같이 먹어본 적도 없는데 아버지와 자신이 모두 파스트라미 샌드위치와 새우튀김을 좋아한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자신이 대학교 시절에 폴리네시안들이 타고 다녔던 호클레아라는 카누 같은 경우는 자신이 찾아낸 자신만의 집착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때인가 이 아버지가 호클레아라는 카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카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걸 보면서 또 한 번 놀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 니콜라스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는데요. 아버지랑 차를 타고 가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틀었다고 하는데요. 옆에 앉아있는 아버지가 이 음악이 익숙하다는 듯이 따라 부르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알 수 없는데 아마 이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옆에 앉았던 아버지가 뭐 이런 식으로 따라 불렀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이 좋아하는 곡을 이렇게 따라 부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서 니콜라스가 또 다른 곡을 틀었다고 하는데요. 모차르트의 심포니아 콘체르탄테라는 음악을 틀었는데 이 음악을 듣고는 아버지가 모차르트군 뭐 이러면서 또 비올라 파트를 따라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비올라 파트도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니콜라스가 또 음악을 하나 틀었다고 하는데요. 이 음악을 플레이하면서 아버지한테 이 음악을 작곡한 사람이 누구인 것 같냐 라고 아버지한테 물어보니 멜랑콜리한 소울, 뭔가 우울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작곡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니콜라스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보고 있는 사람이 이 음악의 작곡가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티클은 여기까지인데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는 영향력은 상당히 큰데요.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받은 DNA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생과 출신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영향을 받는데, 오늘 아티클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작은 정보 하나만을 가지고 그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키워왔는데 자기가 알고 있던 정체성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놀라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 자신의 정체성이 사실에 근거하는가 그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어떠한 것이든 자신의 인생이라 생각하고 그를 통해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아티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